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계의 정승재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의 심경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글을 읽는 동안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 새벽에 아들과 귀가하여 뻗었다 일어나니 딸애가 이미 집을 떠났다. 연속적으로 뒷모습, 고개 숙인 모습 사진이 언론에 뜨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나 보다. 매일매일 카메라의 눈에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간다. 내 사진은 특종 중에 특종이라고 한다. 8월 말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 우는 딸아이를 아빠가 다독일 때도 나는 안아주지 않았다. 더 울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다. 밤새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 2차 소환에 임한 딸에는 또 눈이 퉁퉁 부어 밤늦게 돌아왔다.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살다 보면 공부를 잘 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나는 그날 딸의 앞에서 울지 않았다. 검찰이 역사상 최초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을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것도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과도한 수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11시간 동안의 압수수색 동안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은 짜장면이 아니라 한식을 먹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코미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웃기면서도 씁쓸하면서도 슬픈 그런 상황.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조사하고 재판받고 벌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의 행태는 잘못이 있어야만 한다입니다. 조사 결과 잘못이 없으면 사건 종결하면 됩니다. 혐의 없음, 불기소. 그동안에 수많은 증거와 의혹이 있었던 일들도 이렇게 혐의 없음 불기소로 넘어갔었습니다. 우리가 짜장면은 한식인가 아닌가? 짜장면은 중국 음식이 아닌데 그렇다면 김치랑 먹으면 한식인가? 단무지랑 먹으면 중식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웃기면서도 슬픕니다. 검찰은 사람 하나 죽어 나가야 끝낼 기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말이죠. 이렇게 털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버텨주고 있는 조국과 조국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오고 있는 혐의들 아주 무거운 죄가 아닙니다. 재벌의 횡령, 배임, 수백억, 수천억의 횡령과 배임에는 이렇게 움직였었나요? 표창장 한 장, 사모펀드 투자에 이상한 그림, 자본시장법 위반 그런 것들 나와도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 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한 가족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수사, 고 장자연 사건 수사, 김학의 동영상 사건 수사 어떻게 했었죠? 개인적으로 정말 걱정이 듭니다. 이러다가 사람 목숨 하나 사라지는 것 아닐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견디지 못했던 것처럼 조국과 조국의 가족 중에 한 명이 견디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많은 국민들이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은 이제 조국과 조국 가족들에게 어떠한 잘못이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코링크라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정황 증거는 무수히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 외의 의혹들조차 단 한 개의 사실로 밝혀진 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 심한 욕이 너 장관시킨다 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이렇게까지 탈탈탈 털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까지 털까요? 예측하건대 이렇게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그동안 나왔던 의혹이 아닌 다른 작은 고투리를 잡아서 새로운 건이 나왔다라고 또다시 피의사실 공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그럴 거라고 봅니다. 우린 이걸 별건 수사라고 하죠. 뭐라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이제 죽기 때문이죠. 사법개혁, 검찰개혁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0일이 넘도록 이렇게까지 탈탈탈 털고 언론에서는 받아 쓰고 한 가족의 삶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혹 중에 몇 가지, 한 가지라도 사실로 확인이 돼서 죄가 있다 판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태는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검찰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조국과 조국 가족에게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 중에 잘못이 사실로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응원해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싶은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으면 됩니다. 법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국과 조국의 가족은 이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망가져 있으며 철저히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요. 반론권조차 주어지지 않는 재판. 이것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겠죠. 검찰은 조국의 가족을 괴롭히고 망신 주고 검찰 개혁에 손을 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조국 가족의 수사에 너무 과몰입하다 보니 짜장면이 아니라 한식을 먹었다 이런 해명을 하는 거겠죠. 검찰도 국민들이 검찰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쳐 날뛰는 검찰의 행태, 국민들의 힘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촛불로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을 내려오게 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조국과 조국 가족의 잘못이 있든 없든 검찰은 달라져야 되고 검찰의 권력은 나눠져야 됩니다. 정경심 교수의 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검찰은 또 사람 하나 죽어나가야 멈출 기세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이 모든 의혹이 다 해소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힘이 되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